좀 해외 시장에서 좀 먹힐 수 있지 않을까. 궁여지축으로 나온 게 그거예요. 헬기에서 뭐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망했어요. 예. 망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뉴스핌 애청자 여러분, 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군사평론가시죠? 예. 김대영 위원을 모시고 한국군의 소형 무장 헬기 LAH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H가 또 생존성도 굉장히 탁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생존성을 갖고 있죠? 적의 대공포라든지 지대공 미사일 위협을 예. 먼저 발견하고 예.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생존 체계라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경보 수신기, 그 다음에 레이더 경보 수신기,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관련된 것도 있어요. 요즘 이제 레이저로 항공기를 조준하는 것도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사전에 탐지하고 예. 대응할 수 있는, 뭐 체프 플레이어 이런 거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도 다 갖추고 있어서, 예. 사실은 이제 적 지대공 미사일 위협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생존성을 갖추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존성이 굉장히 이거 탁월하겠네요. 이거 예. 보면. 예. 사실 이제 공격 헬기급의 생존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TADS나 또 그 헬멧에 예. 헬멧 시연기 뭐 이런 것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헬멧 시연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 태즈, 예, HMD, 예, 헬멧 이런 것들이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사실은 이제 공격 헬기에 가까운 성능들 다 갖고 있어요. LH에 적용된 이 표적 핵등지 시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화질이 예. HD급 화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 HD급 네, 화질을 그래서 갖고 이제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8km 정도 되는 목표를 탐지를 하려면 예. 요즘은 이제 표적까지 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HD급 화질이 필요해서 전자 광학 장비가 예. 이게 장치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소형 무장 헬기에 다, 그리고 이제 요 태즈 같은 경우에도 예. 국산이에요. 아, 국산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한화 시스템에서 만드는데, 예, 그래서 이런 좀 특징들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한국군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전술 데이터 링크가 잘 되지 않는다. 네. 특히 육군도 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가 안 된다. 근데 LAH는 이번에 전술 데이터 링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을 들이는가 보죠.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공격 위주로 소형 무장 헬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 핵심 임무는 정찰이에요. 그리고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예. 군단급 육군 항공대에서 운용을 해요. 군단급. 그러니까 예. 이제 최전선에서 예. 제일 먼저 싸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무장 헬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특징이 이 육군 전술 데이터 링크, 영어로 하면 이제 KVMF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왜 무섭냐? 예를 들어서 이제 소형 무장 헬기가 전방에 정찰하다가 뭐 물론 본인이 가진 무장으로도 때릴 수 있지만 유도를 해줄 수 있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옛날에 이제 무전으로 막 일했거든요. 음성으로.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급박한 상황이 되다 보면 또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얘는 이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적 상황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통해서 또 상급 부대에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에 뭐 북한이 대규모 전차를 발견했다. 예. 그러면 소형 무장이 갖고 있는 청검이나 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K9 자주포 대대 예. 이런 데다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걔가 이제 K9 자주포가 타격을 한다거나, 전무대대. 예, 천무대대나 안전으로. K9 대대에 이렇게 알려줘서 화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점이고, 또 한 가지가 예. 이 육군 전술 데이터 링크를 장착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사실 우리 군의 적어도 레이더들이 드론은 다 탐지를 웬만큼 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은 요 항적 정보를 예. 500MB나 이런 데는 이제 음성으로 전달해요. 잘 찾기가 힘들죠. 근데 이 지금 소형 무장 헬기는 육군 전술 데이터 링크를 이용하면 이 무인기 항적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쫓아가서 격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20mm 터렛형 기관포 예. 요걸로도 드론 비행 정보를 받아서 요격할 소형 수 무인기나 뭐 이렇게 드론을 요격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그 무장 헬기는 해외 수출 전망도 굉장히 좋겠네요. 예. 그래서 초반에 이제 요 LCH, LH 사업할 때 이거 2014년입니다. 이제 그때 카이에서 예. 내수 그다음에 수출 포함해서 예. 한 1,000대 정도 목표한다라고 예.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소형 민수 헬기는 뭐 이런 표현 쓰기 뭐하지만 망했어요. 예. 망했어요. 그래서 수출 시장에 좀 기대를 갖는 거는 소형 무장 헬기입니다. 소형 무장이 이게. 23년도 아덱스 때 처음 나왔었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그때 소형 무장 헬기가 예. 시제기를 가지고 그 두바이 에어쇼를 갑니다. 아. 두바이 에어쇼에서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서 또 이게 비행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예. 이게 좀 알아보면 지금 관심 있는 국가가 예. 중동 쪽에 좀 있어요. 중동 쪽에. 네, 예. 중동 쪽에 좀 있고 예. 이게 전문적인 공격 헬기 같은 경우에는 예. 가격이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죠. 네, 지금 예. 지금 아파치도 뭐 거의 뭐, 1,000억. 네, 뭐 이런 예. 얘기 나오는데 아파치 한 대는 최대한 이제 9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네. 아파치 근데 한 대. 그런 최첨단 공격 헬기가 필요하진 않은 나라들도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형 무장 헬기는 대당 가격이 한 300억, 400억 사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치보단 일단 한 가격이 3분의 1밖에 3분의 1 정도 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굳이 우리나라는 전문적인 공격 헬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반란 진압이라든가 테러리스트 상대로 한다. 예. 그럼 소형 무장 헬기가 딱 맞는 클래스거든요. 예. 그걸 따져봤을 때 동남아나 좀 중동 국가들이 좀 대상이 되지 않겠나. 동남아나 중동 국가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유럽 시장은 지금 많이 소형 무장 헬기는 적고 있는 추세입니까? 좀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 독일이 좀 이상한 지금 최근에 이상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공격 전용 헬기죠. 예. 타이거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가 합작으로 만든 이 공격 헬기를 운용을 했었는데 예. 이거 퇴역을 하겠다. 예. 퇴역시키고 대신에 예. 이 대전차 미사일을 단 소형 무장 헬기를 예. 대량으로 배치하겠다. 음. 그래서 2024년 11월에 그 이 H145M 소형 무장 헬기 예. 82대를 도입하기로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계약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예. 그럼 약간 지금 우리가 이제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관념을 좀 깨트린 거죠. 전차 잡는 데는 공격 전용 헬기를 써야 되는데 독일은 소형 무장 헬기로 가겠다. 예,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좀 유럽 쪽에서 예. 어떻게 보면 이 소형 무장 헬기에 대한 소요를 예.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예. 약간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이 H145M이 지금 이 소형 무장 헬기보다 비싸요. 400억 정도. 네, 400 그러니까 무장형 같은 경우에는 400억이 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LH 미르온이 300억 원에서 400억 예, 그 사이만 좀 대주면 수출 가격이 가격 경쟁력이 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해외 시장에서 좀 먹힐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 멈티도 됩니까? 지금 아직은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근데 카이에서 이렇게 그 홍보 영상이나 여러 가지 낸 거 보면 드론, 예, 드론을 쏘죠. 드론을 써가지고 그거 가서 정찰도 하고 예. 또 그 자폭도 하면서 이렇게 공격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아직 좀 쉽지가 않는 겁니까? 지금 이제 연구 개발 중이고요. 예.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많이 뒤쳐졌죠. 지금. 그래서 아직 이제 유럽에 있는 군대들이 헬기에 이 유무인 복합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이제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는 다들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그거예요. 헬기에서 드론을 쏴서 이걸로 하자. 헬기에서 드론을 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LAH에서 이렇게 네, 드론을 쏴서 헬기에서 드론을 탁 이렇게 쏘는 네. 거죠. 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군에 많은 이제 무인기가 있는데 거기서 정보를 그냥 헬기를 쏴주면 되거든요. 아니 그래도 헬기에서 드론이 나간다 이렇게 하면 정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폭격도 하고 자폭도 하고 네. 그러면 훨씬 더 유무인 복합체가 되면 좋긴 한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 2030년 넘어야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전력화가 되는 그 거죠. 사이에 유무인 복합을 다른 데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한미군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 지금 무인 정찰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헬기와 이 정보를 주고받는 것 자체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다 국산이고 우리 대부분 이제 뭐 대대급 무인기, 사단급 무인기, 군단급 무인기 다 국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2031년까지 우리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게 체계 통합으로 가능한 건데 지금 이상하게 그걸 안 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문제가 이 병과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미국은 항공대가 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무인기도 같이 운용하다 보니까 하기가 좋죠. 그리고 유무인 복합을 하기도 좋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장찰 및 자폭 드론 헬기에 쏘는 거 이거 이미 다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굉장히 늦은 거죠 지금. 한 20년 이상 뒤쳐져 있다고 봐야겠죠. 20년 이상이나 뒤쳐져 있다. 유무인 복합 관련돼서는 엄청 뒤쳐져 있어요 지금. 우리 김대웅 군사평론가가 보셨을 때 앞으로 소형 무장 헬기가 한국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전 세계적으로 공격 헬기의 이 생존성. 우크라이나에서 사실 이제 한 대인가 두 대인가 드론에 이제 격추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공격 헬기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 드론을 잡는데 지금 이 헬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잡는데 또 헬기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도 있고 이 소형 무장 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K방산의 새로운 또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수련과 향후에 이제 이 소형 무장 헬기 같이 쓰게 되면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력 수송은 수련이 하고 공격이나 정찰은 이제 이 소형 무장 헬기가 맞는 유무인 복합 얘기했지만 좀 우리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 사실 경쟁국, 선진국 대비 상당히 좀 늦어 있는 상황이라 20년이나 뒤쳐져 있다고 굉장히 참담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20년이나 뒤쳐져 있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군의 소형 무장 헬기도 더 많은 수출과 더 많은 한국군에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간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